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한번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답을 합니다. 뭐 노후를 위해서 또는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돈이 모자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자녀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넉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학원비를 대는 돈만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또 자녀를 또 아주 대단하게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동네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교육비 때문에 이제 허덕이지 않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육비 때문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노 부부께서 한번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당연히 이제 저랑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세요. 지긋하신데, 보니까는 꽤 여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유롭다는 게 돈이 많다는 것보다 구조 자체가 여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본인의 집이 있으시고 그런 정도시라면은 대부분 사실 부동산 투자에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런 걸 관심을 가져서 뭐를 하겠어 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의 의무니까 제가 열심히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돈을 더 버시려고 그러시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냐면 손주 유치원비를 대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신대요. 지금 손주가 둘이 있는데 둘의 유치원비를 지금 대주고 있대요. 한 명당 한 150만 원 정도씩 들어간대요. 유치원비 플러스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면 150만 원. 그러니까 두 명이면 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곧 또 유치원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4명이 되는 거죠. 4명의 유치원비를 대려면 6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답니다. 요즘은 능력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능력이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육비를 대는 것이 내 자식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주 때까지 이 교육비에 짐을 져야 된다는 거는 참 이거 너무 슬픈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무리해서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또 아는 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열렬 엄마입니다. 열렬 엄마시라서 자녀를, 그리고 또 이제 그분 남편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의사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곳에 살고 그런 곳에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을 갖다 붙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과목당 과외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고3 때 그렇게 이제 좋은 과외를 받으려면 그 정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겠어요? 과목당에서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예, 뭐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무리 남편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비용을 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이 아이 결국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예, 성공했어요. 예, 그래서 막 엄청나게 뭐 박수를 받고 뭐 축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몇 년 후에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났어요. 예, 그분이 또 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래서 아들은 학교 잘 다니시나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잘 다니신대요. 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대학을 가서 의대를 다니면서도 과외를 받는답니다. 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과외를 그때도 받는답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의대에 가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대생들이 과외를 받습니다. 왜 받겠어요? 의사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 시험에 낙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년 유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제를 안 받으려면은 뭐 고등학교 내신 관리하듯이 계속 하여간 계속 그 시험에서 최하 점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하겠어요? 과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셨죠. 그걸 또 하는 전문적으로 의대생들만 과외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초엘리트 교육을 받는 곳에 공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초엘리트의 길을 갈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다시 말해서 초엘리트가 된 그 사람이 과연 초엘리트의 사회에서 잘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었죠.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과도한 업무, 그리고 뭐 상사의 뭐 폭행, 폭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아주 오래전에도 뭐 검사 자살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일단 내용인즉슨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검사의 삶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 감히 검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제 주변 얘기나 이런 걸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실제적인 모습은 드라마와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검사분이 하나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속독의 달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건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건 관련된 서류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처리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느린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검사의 세계에서 같은 검사라고 해도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누구는 검사 생활하는 게 별로 안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검사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돼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초엘리트는 무리하지 않고 초엘리트가 돼야지만이 행복해요. 무리해서 초엘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요. 무리해서 초엘리트가 돼봤자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엘리트 사회는 초엘리트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가 만만하지도 않아요, 또. 예. 그런데 억지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다음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요? 물론 제가 뭐 혹시 그 전에 자살한 뭐 이런 검사분들을 가지고 뭐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과중한 업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육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교육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최대화시키는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교육만 하면 다 스티브 잡스 돼야죠. 그렇죠? 교육만 하면 다 손흥민 돼야 되고 교육만 하면 뭐 다 BTS 되고 뭐 교육만 하면 다 김사부 되고 그건 될 수 있겠다. 네. 교육이라는 건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뭐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그런 단계에 올라가서에 가서 사는 삶은 어떨 건가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무리하게 교육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봐야 자식이 결코 행복하지 않게 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비 때문에 허덕이지 않는 방법 뭡니까? 김사부가 제시하는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교육비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쓰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에 맞게 쓰세요. 뭐 교육 잘하려고 막 억지로 막 학군 좋은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억지로 가봐야 애들이 과연 아니 능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부모의 재력도 중요해요. 또 나중에 그런 사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의 재력도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난 거기까지 억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재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초엘리트가 돼야지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무리하게 교육비 쓰지 마시고요. 적당히 능력에 맞게 교육비 쓰시고 허덕이지 마시고 적당하게 재테크하세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